문화마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엔 말할 수 없는 것들의 목소리를 부여하여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노르웨이 작가 연 포세의 작품을 권하려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어떻게 목소리를 부여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 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 해우게선에서 태어나 베르겐 대학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저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1983년 소설 적흑으로 데뷔, 동화, 희곡 등 여러 장르에서 주목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작품도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읽은 작품은 멜랑콜리아 1, 2, 아침 그리고 저녁, 가을날의 꿈 외 3부작 등입니다. 이 중에서 연 포세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멜랑콜리아 1, 2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멜랑콜리아 1은 1995년, 멜랑콜리아 2는 1996년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2권 합본으로 손아수 옮김 민음사에서 2023년 10월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멜랑콜리아 소설의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그 뜻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옮기는 해설에서 우울질이라고 썼고 사전에서는 묵회감증, 불면증, 정신운동의 변화, 죄책감 같은 심한 우울증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멜랑콜리아 1에서는 우울증 환자, 2에서는 치매 환자, 그 둘은 그들이 앓는 병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소설을 다 읽고 돌아보니 책 내용을 잘 요약한 이 이상의 제목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멜랑콜리아 1은 화가 라스 헤르트르비그가 디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에서 유학하던 시절과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다룹니다. 라스는 하숙집 딸인 헬레네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성적 망상과 연모에 사로잡힙니다.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전행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동료 화가들의 조롱 섞인 시선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는 하숙집에서 쫓겨나고 정신적 붕괴를 겪으며 가우스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예술가가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멜랑콜리아가 어떻게 예술적 영감이 되면서 동시에 파멸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멜랑콜리아 2는 라스가 사망한 후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기억되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스의 누이 올리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노년의 올리네는 육체적인 고통과 치매 증상 속에서도 죽은 동생 라스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기억을 통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 비범했던 동생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들이 파편처럼 조립됩니다. 멜랑콜리아 1이 광기 어린 폭풍 같다면 2권은 소멸해 나가는 생명과 기억의 잔물길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현대의 한 작가가 라스의 그림에 매료되어 그의 흔적을 쫓는 모습이 나오며 예술의 영속성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멜랑콜리아 1, 2는 실존했던 노르웨이의 풍경화가 라스 헤르트르비그의 삶을 모티프로 하여 예술가의 고독과 광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쓰였지만 일반적인 전기 형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작품 도입부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제시되지만 독자들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반복과 변주, 의식의 흐름, 마침표 없는 문장, 시점의 중첩과 확장, 정적인 서사라는 소설적 기법을 만나게 됩니다. 연 포세의 언어는 간결하고 단순하며 매우 음악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다 보면
단어나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쉬이 알아차릴 수 있는데 A, B, C, D, A, B, C, D, E 이렇게 전개되면서 서사의 전개,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슬쩍 흘리듯이 독자에게 암시하고 저자 자신의 주제의식을 심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옮깁니가 전해줍니다. 실제 한 단락을 옮겨보면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존재한다. 나는 길을 따라 걷고 있다. 나는 당신을 향하는 절망적인 움직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공허한 움직임, 당신이 없는 곳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당신은 사라졌다. 내게서 사라져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정신적 질환, 즉 멜랑콜리아로 고통받는 예술가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인공 라스가 겪는 사회적 소외, 신분 차이로 인한 사랑의 좌절, 그리고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강박이 어떻게 그를 파멸과 광기로 몰아넣는지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미학적 탐구로 빛과 어둠이 대비됩니다. 어둠은 주인공을 짓누르는 불안, 가난, 정신병적 광각이며 빛은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적 진실이자 신성한 구원입니다. 작가는 반복적인 문체를 통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빛을 갈구하는 인간의 실존적 투쟁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멜랑콜리아 일은 라스의 젊은 시절 디셀도르프에서의 하루를 통해 그의 정신적 붕괴 과정을 다루고 멜랑콜리아인은 라스가 죽은 후 수십 년 뒤를 배경으로 하여 그의 누이 올리네와 후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라스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기억되고 이어지는가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한 인간의 고통이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기억을 통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탐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멜랑콜리아, 우울의 옷을 입었지만 모든 것이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빛 속에 갇힌 자는 어둠보다 더한 고독을 느낀다는 작품의 분위기 속에서 어둠보다 더한 고독은 예술의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책을 덮으며 나를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빛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책 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빛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문모하게 귀로 읽는 명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